안녕하세요, 장수지 원장입니다. 코 위에 콕콕 까맣게 박혀있는 까만 점, 클렌징 오일로 마사지해보고 코팩으로 떼어내보고 심지어 짜내보아도 없어지지 않는 까만 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리 짜내고 짜내도 없어지지 않는 까만 점이 있다면 사실 블랙헤드가 아니라 가시털 정체증일 수 있습니다. 가시털 정체증인 줄 모르고 엉뚱한 치료를 받아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무리 짜내도 없어지지 않는 코 위의 까만 점, 바로 가시털 정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털 정체증이란 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예요? 가시털 정체증 용어가 좀 생소하죠. 근데 말 그대로 모공 안에 털이 정체돼서 가시처럼 뾰족뾰족 나와 있는 질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각질이 오래도록 쌓이고 잘 탈락되지 않으면 모공 안에 이제 털이 정체되면서 생기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 외용제를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하면은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게 코 위에 있는 까만 점이 블랙헤드일 수도 있고 가시털 정체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차이가 뭐예요? 블랙헤드는 모공 안에 피지가 쌓이고 그 쌓인 피지가 산화되면서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게 블랙헤드고요. 가시털 정체증은 모공 안에 털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털이 좀 삐져 나와 있으면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그냥 뭉쳐서 모공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블랙헤드와 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블랙헤드인지 네. 가시털 정체증인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 확대경으로 모공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나요, 아니면 피부 진단기로 피부를 촬영해보면 모공 안에 털이 박혀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뽑으면 안 돼요. 뽑아도 다시 생기고요, 잘 안 뽑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해요? 모낭을 파괴할 수 있는 적절한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모낭을 제거해 주는데요. 치료할 때 어떤 파장을 쓰는지, 치료 강도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시털 정체증은 치료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요. 약하게만 치료를 하면은 10번을 해도 크게 효과가 없고요. 강하게 치료하면은 이 코 부위는 화상이 또 잘 일어날 수 있는 부위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하우를 한 가지 또 설명드린다면은, 저는 파장을 2가지를 쓰고 있어요. 가시털 정체증의 이형성된 모낭도 제거를 하고, 털이 차 있는 동안 모공이 아무래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모공을 타이트닝 시켜주는 파장도 1가지 더 써서 치료하고 나면 좀 결이 매끈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제모하실 때도 그렇게 치료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기억력 좋으신, 특히 남성 제모할 때 화장을 1가지만 쓰면은 잘 제모가 안 돼요. 남자분들 조금 아프시더라도 이렇게 파장 2가지 써가지고 치료해드리거든요. 가시털 정체증도 이렇게 파장 2가지 써가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방치하면은 뭐 문제가 네. 생기나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시털 정체증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권해드리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20대부터 모공이 이제 엄청 고민이셨대요. 그래서 여러 병원에서 프락셀 치료를 정말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별로 개선 효과가 없으셨대요. 피부 진단기를 찍어보니까 모공 안에 털이 진짜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시털 정체증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공 치료를 합시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가시털 정체증 치료를 먼저 하고 나니까 모공이 매끈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공 치료하지 않고 치료를 종결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또 미백 치료 하기 전에도 가시털 정체증이 있으면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피부톤이 밝아져도 코랑 요 볼 쪽에 까맣게 점이 찍혀 있으면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피부톤이 밝아진 상태여서 그 까만 점이 더 대비돼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어떤 치료를 하느냐도 중요한데, 모공에 있는 털을 먼저 제거해주고 나면은 이후에 이제 모공 치료라던가 미백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적은 횟수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죠. 제모 같은 경우 네. 보통 최소 10회 정도는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그렇진 않아요. 보통 한 4에서 6주 간격으로 5번에서 10번 정도 치료하시는데요. 피부톤이 어둡거나 가시털 정체증의 범위가 넓거나 그런 분들은 치료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치료 받고 나서 좀 관리법이라던가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첫 번째, 시술 당일에 가벼운 물세안이랑 메이크업은 가능하세요. 근데 너무 두꺼운 화장을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시술하신 당일에는 진한 화장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래도 레이저 시술이기 때문에 피부에 열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돼요. 피부톤이 어두워지면은 피부 표면에서도 멜라닌 색소가 레이저를
흡수하기 때문에 통증도 올라가고 화상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 받으시려면 얼굴이 타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짜도 없어지지 않는 까만 점, 가시털 정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관리해도 없어지지 않는 블랙헤드가 있다면 혹시 가시털 정체증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이올림 위원 장수지 원장이었습니다.